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준 의장, 그린란드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미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사가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관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주초에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뉴스에 따라서 오늘 증시가 좀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800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닥 950포인트대,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줄 거냐. 그러니까 4,800에서도 매수를 한다라는 건 5,000 넘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5,000 가는구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 공방을 벌이겠구나. 이게 가늠이 되니까 오늘 장에서 이 수급의 동향 좀 잘 봐야겠습니다. 주말에 미증시는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고, 업종으로 봐도 크게 오른 나 빠진 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이 올라봐야 부동산 업종 1.2% 올랐지만 2위 상승률 2위, 3위권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미국이 또 오늘 밤에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떤 이슈에 반응하기보다는 연준 의장 결정도 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될 것 같고, 관세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일단 좀 지켜보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 같이 일부 반도체주가 이제 급등을 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에 무려 7.7%나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어떤 이유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또 주고 안 받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보면 내부자가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의 이사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TSMC 그 대표하다가 이제 여기 이사로 들어온 사람인데, 사회 이사로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이크론의 주식을 더 샀다. 원래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더 샀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겁니다. 근데 매수한 단가를 보니까 336달러, 337달러 여기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 직전에 그 금요일에 급등하기 전에 마이크론 주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위치에서도 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샀고, 더군다나 마이크론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한 건 2022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간다는 얘기구나.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가 보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서 같이 이제 매수를 붙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사실 관세라는 뉴스가 있고 마이크론 내부자 매수라는 뉴스가 이제 있긴 하지만, 관세 관련된 뉴스는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회귀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관련된 이슈가 오늘 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제 반도체주에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심을 갖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이게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계속 관세 이야기를 또 꺼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걸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럽에 경고를 내렸죠. 만약에 그린란드에 파병을 한 이제 국가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그린란드를 접수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10% 관세를 추가할 거다. 지금 15%잖아요. 그러니까 10%를 관세를 또 추가하면 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엄포를 놨는데 저게 이제 실행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 국가가 이미 관세 협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그러니까 미국에다 6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거를 갖다가 추가로 또 관세 부과한다고 하면 유럽에서는 약속 파기라고 생각을 해서 6천억 달러를 우리는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돼버리고, 그게 이제 양쪽에서 감정적으로 붙게 되면서 관세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또 증시의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이제 미국에 투자 안 하면 반도체 100% 부과한다, 관세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러니까 부족해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대기업들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에서 용인 이런 데다가 아예 상주를 하면서 반도체 몇 년치까지 좀 내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관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어떤
뭐 관세 공급 부족에서 미국이 무슨 깡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생각하기 전에 투자자들은 어쨌든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걸로 가는지 이게 타코로 가는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물러나는 타코로 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뉴스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근데 이제 자,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는 이제 주의 깊게 봐야겠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기 연준의장 이슈는 저거는 이제 워시라고 해서 워시가 슈퍼 울트라 매팔 아니에요. 예, 헤셋이 왕비둘기고 워시는 그냥 원칙주의자 정도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시가 부상된다라고 해서 미국의 금리나 전망이 달라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 좀 왕비둘기가 안 들어오는 거 정도구나. 오히려 워시가 되는 게 좀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낮추는 측면도 있어서 연준의 신뢰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고객 예탁금이 지금 집계상으로는 93조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950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예탁금이 만약에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들어오거나 하면 이제 코스닥의 종목 장세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좀 코스닥 쪽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예탁금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지금 주봉으로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4주째 올라가고 있고, 거래일로는 11거래일 연속해서 올해 들어서 지금 오늘이 19일이잖아요. 올해 들어서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강세가 나오고 있고, 주봉에서는 거의 종가가 고가 수준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초에 11거래일 동안 올라갔던 상승률로는 역대 세 번째. 예, 뭐 해외 쪽에서도 이건 비지포크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계속해서 이제 한국 관련된 이슈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정은 나오겠죠. 한 번에 어떤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짧은 조정조차도 굉장히 강한 어떤 대기 매수가 가동되다 보니까 장중에 마이너스를 몇 번을 내려갔는데도 플러스로 뒤집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은 조정이 나오면 아마 또 어느 정도 깊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빠르게 복원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힘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체로 분석가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장은 제가 뭐 이것도 복습. 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뭐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상승량이 끝나는 건 강세장에서 월봉상 2개 연속 음봉 하락이 나오면 그걸로 끝난다. 예, 그러니까 2달 연속해서 하락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논할 단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뭐 장세가 끝나는 그런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어떤 조정이 나올 때는 그걸 어떤 주체가 어떤 업종을 받느냐, 이거를 갖다가 집중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있긴 한데,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PBR 밴드상, 그러니까 PBR 밴드상, 대략적으로 한 5,200, 5,400 요 라인? 그러니까 요 라인 정도가 PBR 밴드상으로는 중요한 고비. 근데 그 위치에서 만약에 실적 전망치가 더 상향 조정된다라면 이것도 또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5,000원 시장에서는 넘겨보지 않을까. 이게 제가 원래 작년 여름 때인가? 그때 1차적으로 우리 증시 4,800 정도, 그때 막 3,000도 안 될 땐가 그랬던 것 같은데, 3,000대인가요? 하여튼 그때 제가 4,800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걸 근거를 PBR 밴드가 저점 대비 2배 정도 올라가면 그게 피크가 나왔다. 근데 지금 삼성대 SK하이닉스 실적 주정치가 엄청나게 상향 조정되면서 그 2배에 해당하는 위치가 한 5,200에서 5,400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단 그래서 5,000원 넘기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키움증권에서 나왔던 어떤 데이터를 보면 PBR로는 역시 높은 수준이긴 하나 실적을 기반으로 한 PER,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몇 배 거래가 되는지 이걸 이제 따져보는 게 PER인데 이걸로는 아직 상단이 아니다. 밴드상 아직 더 위로 여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고점 5,000포인트 이거에 대해서 의식하기보다는 5,000이 넘어가는 게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트럼프가 이번에 만들어내는 소동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뭐 5,000이 막연하게 저항이 아니라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소동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될 거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음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이에 하락한 양봉도 있습니다. 하락 양봉이 있긴 한데
어쨌든 작년도 이후에 이렇게 놓고 보면 월봉으로 볼 때 작년도 이후에 음봉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월봉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코스닥도 나름대로는 올라가느라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형주만 올라가고 소형주 지수는 저 아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래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소형주 지수가 되게 중요한 고비죠. 이게 보시면 소형 업종 지수의 월봉상 120월선이 굉장한 저항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되면 120월선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항으로 끝나느냐? 지난주 금요일에 딱 그 선에서 끝났는데, 그래서 소형주 지수가 여기서 넘어가지고 고객에 따끔 들어오고 하면 코스닥 쪽에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소형 업종 지수 찾아보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이제 이건 수시로 제가 방송하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목 장세에 중요한 어떤 고비점에 와 있다. 여기서 코스닥 쪽에서 상승 종목이 빵 하고 늘어나는 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또 저항으로 되면서 그냥 계속 박스권으로만 갈 거냐? 요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예탁금이 지금 92조 6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갑자기 확 나가는 자금도 있어요.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계좌, 키움증권이면 키움증권, 미래대증권이 미래대증권, DB증권이면 DB증권, 한국투자증권이면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이면 하나증권. 이거 제가 이렇게 증권사로 다 된가, 저 방송 같이 듣는 제 지인분들 근무하는 증권사들 이름은 대조에 안 삐지실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예탁금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고객 예탁금은 내가 주식을 거래하려고 하는 주식 계좌의 돈.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 있다라는 건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은 그 주식에 있는 그 돈 말고 다른 자금이 예탁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이제 이 상태가 2, 3일 정도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지가 되고 오히려 따박따박 늘어나면서 95조까지 가는 흐름이 되네. 그리고 97조 가네 이래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2차 전지 장세 개인 위주도 했거든요. 그때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도 2차 전지 강력한 장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몇몇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예탁금 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매일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평균 매수가, 그리고 평균 매수가 대비 상승률, 이렇게 보면 기관들 보세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군들 중에서 상위 20위권 이내 중에서 하락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20위권 이내에서는. 그러니까 30위 정도 이상까지 번져놓고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상으로는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죠, 승률이. 그러니까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걸 따져놓고 보면은 지금 기관이 완전히 종목 장세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거 외국인들도 따박따박 여기서 모아가는 종목이라면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외국인 기관이 물량 모아놓고 아직까지 큰 수익률이 나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트럼프의 변수, 관세 관련된 뉴스, 연준 의장 관련된 뉴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가 되죠. 오늘 밤에 미국이 휴장이라서 외국인들 매매 규모가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가 역할을 할 거냐.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해서 신고가 갔다. 그러니까 저게 3등 업체를 저 정도가 올라갔는데 1, 2등 업체, 국내 업체가 안 간다고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가고 매도가 나온다라면 그걸 덮을 정도의 관세 부담, 트럼프 변수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1470원대까지 와 있고 코스피가 4800까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여기서도 매수한다라면은 그냥 외국인들 그냥 금방 5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천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볼 거냐, 여기서 핑계김에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 가지고 여기서 한번 좀 흔들었다 갈 거냐, 요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 또 이것도 이제, 근데 제일 좋은 건 제가 5개 업종 말씀드리잖아요. 전기, 전자, 철강, 화학, 다음에 운수 장비, 다음에 금융. 이 5개 중에서 4개 업종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이제 4,800이니까 하루에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매수가 유입되면 그냥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구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지난주에 반도체, 현대차,
석유화학 기업, 방산주 등등의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 아니면 이제 뭐 이 중에서 압축이 돼가지고 뭐 한 두세 개 정도가 이제 주도주로 바뀌는지 아니면 순환매로 가는지 지금 이제 5천 가려면 이제부터는 주도주가 필요하거든요.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고비가 될 거예요. 이번 이제 정부 들어서서 코스피 5천, 코스피 5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목표 지수가 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걸 덮어버리려면 주도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오늘부터 등장되는지 하는지 이것도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나온 뉴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일 것 같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작년도 그 10월 기준으로 1,400조 원 정도 돼요. 1,400조 원 정도 되는데 원래는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14.4%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사상으로는. 예, 근데 이제 작년도 10월에 이미 국내 주식이 거의 18% 육박했거든요. 비중이 오버됐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자산 대비 한국 주식 비중이 더 커졌을 거예요.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융통성이 좀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전략적인 어떤 방식, 전술적 방식 해가지고 최대 5% 정도 더 높일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국내 주식 비중을 올해 19.4%까지는 자체적으로 좀 높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서 저선도 금방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들어서 연기금이 좀 매도 상태거든요. 올해 들어서 주식을 지금 매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매한 것도 없는데 자신들이 보유한 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를 축소하는 거예요. 근데 26일에 기금운용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그 기사에 의하면 국내 주식 비중을 상향하는 거를 논의할 것 같다. 이러면 연기금이 주식을 사면 좋고 적어도 팔지만 않아도 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체 1427, 이게 작년도 10월 기준이니까 이게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국내 주식이 17.9%까지 되어 있고 전체 주식의 그 거의 30% 가까이가 작년도 10월 기준의 정보기술 IT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온 거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높아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비중을 고수를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기금이 계속 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걸 높인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 자체는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노이즈거리가 없진 않은데 만약에 저게 실제로 저 보도 나온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수급상 중요한,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저도 이제 주목을 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특히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